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양시장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빨간불로 장을 마친 반면 코스피는 3,200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이 전기, 전자업종에서 약 2조 3천억 원 폭탄 매물을 쏟아내면서 반도체 업종이 오늘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까지 계속 빠지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고민스러운 분들 주유소 3부 통해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1시간 동안 전문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종목 진단,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주식 이야기도 나누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유소 1부,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3부는 좀 어떤 각오로 좀 열심히 우리 사실 옵션 만기일이어서 좀 장이 지지부진했잖아요. 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오늘 종목 선대 임할 생각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 2부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손절을 하시더라도 최저점에서는 하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쓴소리는 쓴소리대로 그리고 좋은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이 이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든든한 성공하는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이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바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 관련한 정보라든지 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위아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8,000원에 샀는데 네. 지금 떨어져가지고 네. 다시 재매수해도 되는 건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요. 예, 네. 98,000원에 10% 정도고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위아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된 것 같은데 한 달 됐나? 한 달 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매수하신 이후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드신 게 적으신 거죠?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로 본다면 네. 현대위아가 어마어마한 연초 상승 이후에 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네. 보유자분들은 뭐 참 병 걸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현대위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니까 또 많은 보유자분들이 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다시 횡보가 좀 나오는데
이 현대위아가 하는 일이 현대자동차의 구동계 쪽, 엔진 쪽을 납품하는 기계공업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일을 잘하고 판매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현대위아에도 좋다라는,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그룹주에도 좋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적어도 이런 흐름들은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바닥 형성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닐까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인들이 현대위아는 최근 좀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올해 20% 가까이, 내년도는 8%, 후년도까지 5% 양의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175%, 내년도는 48%, 후년도는 20%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고 전망이 돼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대세 상승 이후에 새로운 추세선을 제가 한번 차트에 그어본 거거든요. 이 추세선 따라서 우상향할 수는 있는데 매수 단가가 사실 낮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목표가를 직전 구간이 11만 5천 원 언저리인데요. 11만 원 넘어갈 때에 한번 뭐 문자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목표 주가는 재산정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매수 될까요? 추가 매수를 비중이 10%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0일선을 빠지면 네. 적어도 한 8만 9천 원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담기보다는 뭔가 이날은 조금 깊이 빠졌네, 음봉이 좀 깊이 나왔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8만 9천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러면 얼마 지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현대위아 종목이 롤러코스터처럼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8만 9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현대위아 가져가도 좋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주연테크요. 네, 지엔테크요. 주연테크 1,800원에 20%라고요? 네. 네, 1,800원에 20%시고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15일 됐어요. 한 15일 되셨고요. 이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반등이 될 만한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매수를 하실 때에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네. 기업을 봤을 때는 뭐 PC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예.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 쪽으로도 일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시세가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전문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트적으로도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단 나고 있거나 증가할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다 좀 부합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억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기업이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로 잡히고 있고요.
매수하신 1,800원 언저리에서는 시가총액이 이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일부 너무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따라 들어가진 않으셨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500원짜리는 일단 지지를 해주는 게 그래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뭔가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1,430원 라인의 60일선까지도 터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이 1,5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평선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500원이 깨지면 1,400원, 1,400원이 깨지면 또 한 번 1,250원, 12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너무 1,200원에 있던 주식을 2,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까지 가장 바닥까지 1,250원까지 기다리실지 거기서 뭔가 기술적으로 긴급 구조대라고 저는 부릅니다. 비중이 높으신데 여기에 조금 더 투여를 하셔서 기술적 반등에 빠져나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드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4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낫지 차라리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1,400원 60일선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주연테크 종목이 메타버스와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1,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포트 교체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11만 5천 원에 40%예요. 11만 5천 원에 40%시고 비중이 네. 좀 있는 편이시네요. 네, 네, 지금 약수익권이신데 어제 또 코로나 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었어요. 이 셀트리온 형제가. 근데 어떤 부분이 네.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좀 내리우면 더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을까 한번 전화드렸는데요. 네, 지금 비중이 40%신데 추가 매수까지 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만 5천 원에 40%면 현재 네. 약 수익 구간이세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며칠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는 뭐 허주마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레키로나 주의 임상에 관련된 이야기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은 시세가 좀 나왔던 어제였고 오늘은 시장과 함께 영향도 있고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도 좀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추가 매수를 40%인데 더 하고 싶은 이유가 또 있으세요? 네, 내려오면 한 10%만 더 추가 매수를 좀 할까 그러는데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계획이실까요? 저는 한 금년 연말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까지요? 네. 추가 매수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10만 6천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온다면 하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한 종목에 40% 가까이 갖고 계시니까 오히려 이 종목 비중을 잘 지켜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오히려 단가를 높이면서까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이 40%한 종목이니까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예, 10만 6천 선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네. 네, 10만 6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40% 비중도 충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고 길게 보신 것도 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이 8월인데 12월까지면 4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긴 투자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길게 가져가시거나 기회가 와서 10만 6천 원과 가까운 라인이 온다면 비중 추가 뭐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 종목에 대해서는 이 연말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길게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예, 비중을 네. 다른 종목으로도 조금 분산을 해보시고요. 네. 길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성과를 볼 요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비중 자체가 좀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길게 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수가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종목 상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SM. SM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에 20%입니다. 6만 원에 20%요. 예, 예. 아, 네. 또 얼마 전에 8월 4일에 완전 급등을 했었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달 정도 넘으실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예. 그러면 이게 수익권에 오셨을 때 크게 급등했을 때도 가지고 계셨네요. 예. 네,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올해 좀 가지고 있을 때 난감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72,800원이 나왔던 달에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으신 거죠? 예. 6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옛날에 4만 4천 원 주고 사가지고 쭉 3만 몇천 원까지 내려갈 수도 안 팔고 있다가 6만 5천에 팔고 6만 원에 다시 샀거든요. 예. 그럼 오랜 주주 경력이 있으시군요, 그죠? 예, 좀 오래, 예. 오래는 안 됐지만은 몇 년 안, 네, 이수만 사장의 이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로 조금 슈팅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뭐 카카오니 뭐 하이브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세가 조금 더 흘렀습니다. 예. 손익분기점까지 내려와도 조금 버텨보시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비중을 줄이시고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뭐 FM이다라고 말씀을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수익 실현을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또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661억, 내년도가 920억, 그리고 전일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너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만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에도 6만 원 라인이
6만 원 라인을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짧게는 5만 7천 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5만 3,500원까지도 바닥을 형성하거나 바닥을 테스트하려는 저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라는 단가가 살짝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4만 5천 원 이하에서 보유한 주주들이라면 나는 5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들고 가 볼래라는 좀 자신감 있는 베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6만 원이라는 가격은 차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깊게 나온다 한다면 손익분기점을 이탈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오르면 아마 팔아야겠네. 추가 시세가 나오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져가는 비중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시고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 주체가 결정됐는데 주가가 여지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 그때는 같이 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기억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수하는 걸 기업은 모르지만 날짜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뭐 주체가 결정이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괜히 시장에 노출이 되는 것도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결코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뉴스나 공시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좀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분출을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네, 6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좀 안정적인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세가 나온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6,870원이고 5%예요. 6,870원에 5%. 네. 계속해서 7월 달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아침 방송에서 추천받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다고요? 네네네. 네. 너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위원님께 진단받아 볼게요. 네, 부탁 좀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어제 오늘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국면에 있죠. 네.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큐브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는 시장의 영향이 오히려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원익홀딩스는 원익 IPS도 자회사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죠. 그럼 원익홀딩스의 실적 추이가 전망치가 지금 현재 HTS 상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원익 IPS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원익 IPS가 장비에 대한 부분들 대장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도 올해 내년까지 증가를 하고요. 네. 당기순이익도 올해 내년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원익 QNC도 살펴보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2자리로 증가를 하고요. 네. 원익 큐브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 큐브 전망치는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회사를 바탕으로 원익 홀딩스를 본다면 이익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그죠?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바닥 라인을 한번 다시 그려본다면 지금 5,850원이 오늘 종가인데 그 네. 구간하고 직전 저점하고 일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아, 그럼 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빠지더라도 5,80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 주어야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다라고 좀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중이 5%시잖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적어도 2, 3%씩 한번 모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너무 네. 급하게 네.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을 지나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하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급하게 보시진 않아도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함에 있어서도 급하게 보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나 기관들 외인들이 반도체 쪽으로의 매도가 아직 확실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확인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은 손절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 SK 하이닉스처럼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꼴이 오늘 손절을 하셨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익이 나고 있고 그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손절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까 지켜보시고 다행히도 비중이 5%시니까요. 네.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5%도 나눠서 분할로 한번 담아보자. 그러면 6,500원까지도 오히려 단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5,8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죠? 5,800원 밑으로 떨어지면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것도 분할로 2%, 한번 3% 해보시고요. 2%, 3% 나눠서 예, 매수를, 맞습니다. 매수를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 평균 단가가 네. 6,5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기술적으로라도 탈출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단가를 낮춰보실 때 네. 너무 급하게는 대응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싸게 잡아보자라는 집중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예, 했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궁금한 네. 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단가 낮추시면서도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조언도 받아보시면 손절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오랜 기간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든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이고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살피면서 5,000원 아래서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7,000원에 60%를 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대세 중의 대세인 종목인데 매수가가 67,000원에 비중도 60%. 네네. 오, 매수가도 비중도 정말 너무 좋으신데요. 네.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이거를 제가요. 네. 5월 달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으로 분할될 적에 그 전에 사가지고 있다가요. 네. 예. 그 가지고 있다가 6만 원 첫날 상장과 동시에 에코프로가 6만 원이고 에코프로 HN이 16만 얼마가 떠서 나왔는데요. 네. 그걸 못 팔고 한참 가지고 있다가 쑥 내려간 뒤에 또 팔았어요. 예. 54,500원에 팔고 있다가 다시 그 돈 가지고 있다가 보태가지고 또 잡았어요. 67,000원에. 예. 매수 이 시점도 잘 잡으셨네요. 네네. 네, 그럼 바로 또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행복하시겠습니다. 네네네. 네, 목표가 산정에 대해서는 이미 목표가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의 합산 시총은 이미 증권사에서도 예측한 부분들을 조금 합산 시총으로 넘어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거기에 덩달아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나온 좀 부분들이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외인들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목표가를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이게 뭐 갈 때까지 들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뭐 제가 뭐 설정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시청자님처럼 67,000원의 에코프로를 6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조금 편할 것 같고 솔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67,000원이 60%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9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보유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네. 9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네.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9만 원까지 내려오면 차라리 10만 원 위에서 팔 걸라는 후회가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0만 원이 나의 가상의 선인지 9만 원이 나의 가상의 선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차익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 뭐 여지없이 빠지는 날도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날들도 있는데 혹 오늘 윗꼬리 지금 윗꼬리 나왔지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9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 기준으로 9만 원입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9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좀 가져가 보실 만한 매수 단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나 업종도 나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또는 수급상 매도세가 좀 짙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신다면 오히려 네네.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2, 3일 매도가 많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은 매도하시라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 3일 매도가 나왔는데도 9만 원이 깨지지 않고 네네. 횡보하는 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9만 원 정도면 종가가 9만 원. 예. 조정이 나와도 9만 원을 깨지 않으면 거기서 횡보하고 바닥 형성한 이후에 또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서 9만 원을 깨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갈까 생각이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일부 나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뭐 11만 7,500원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대응으로는 11만 5천 원이 한 번 더 넘어가면 거기서는 네. 나는 5%에서 10% 비중은 줄여볼 거야 라는 생각도 드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네. 뭐 편안하게 지금 비중이 60%시니까요. 30%는 수익 실현하고 30%를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네. 상승이 나올 때에는 비중 축소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서는 9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가져가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 한번 고민해 보셔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좋은 수익 네.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쩐지 전화 받으실 때부터 목소리에 힘이 딱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요즘처럼 힘든 장에 안정적인 수익권에 계신 거 미리 축하드리면서 지금 에코프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오늘 제일 골치 아픈 저 대장주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일 것 같은데요. 아니, 전자. 삼성전자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84,000원이요. 84,000원에 비중은요? 좀 많아요. 얼마나 되시나요? 30%. 30%요. 네. 자꾸 좀 빠지는 이 장에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근데 부분이 이거를요, 예. 좀 잘 좀 여쭤보려고요.
단독 나오면 손절을 쳐야 되나 예. 그냥 놔둘까 했는데 예. 이게 무한정이 빠지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네, 많이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좀 도움 요청해 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속상하시겠지만 조금 빠르게 결론으로 좀 도달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식을 매수하신 자금이 예. 여유 있는 자금이실까요? 예. 그러면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자라는 말씀이 저의 결론이고요. 아니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냥 내비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작년처럼 빠질 건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셀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국 쪽으로 투자를 집행하거나 삼성그룹사 자체적으로도 M&A를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막 퍼워요. 단편적으로 1, 2부 주요소 방송을 통해서 LG화학 이야기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거 못 들었어요. 네, LG화학도 외국인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옛날에. 외인들이 무섭게 팔았죠. 그래 예. LG화학이 61만 원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예. 뭔가 외인들이 악의적인 리포트를 낸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 지금 매도 리포트의 주된 요인은 앞으로 디램 쪽으로의 가격이 피크를 찍었다. 좀 디램 쪽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게 주된 골자예요. 예. 그런데 들었어요. 최소 0%에서 최대 5%까지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전망치거든요. 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세가 잠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예. 단기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서 매도하면 최저가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 매도를 하더라도 8만 전자, 9만 전자 됐을 때 매도를 해야지 7만 전자에서 매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계좌를 열어보면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조금 묵혀두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부분도 잠시 참아주시고요. 예. 네,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 적어도 연말까지 나는 삼성전자 주주로 남아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예, 그러면 근데 선생님, 예, 이게 지금 3만 얼마에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점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저점은 지금처럼 예. 투매가 나올 때는 일시적으로 7만 7천 원 라인 깨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요. 예. 네,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해서 7만 원을 깰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고 싶은 쪽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7만 원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다들 들리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예.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 보신다면 예. 네,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 나누시잖아요. 그 너무 믿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러면- 믿어서 산 가격이 84,000원으로 살짝 높으셨어요. 그죠? 아니, 네.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는 더 안 떨어지겠지라는 이야기들 하다가 지금처럼 투매가 나오니까 더 떨어지면 어떻게 오히려 완전 반대된 또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투매가 나오고 반도체 섹터에 셀링이 나올 때에는 예.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 매도하는 거는 다시 반복해서 예. 말씀드리지만 최저점에 매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 내가 매도하는 자리가 최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좀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한 달 뭐 짧게 또 물어봐야지 이것보다도 예. 속 편하게
예. 8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85,000원이요. 네. 그냥 조금 덮어 놓으시고 예. 다른 것에 조금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좌에 삼성전자를 놓고 덮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올 할에 그냥 놔둬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예.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연말까지만 조금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힘내주세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크실 텐데요. 좀 힘내보시겠습니다. 항상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대장주들이 자꾸 빠져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속상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바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들을 대표해서 오늘 상담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고 지금은 최저점일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배당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묵은지처럼 묵혀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는 그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65,8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65,800원에 비중이 50%면 좀 많으시네요. 어제, 그렇죠? 네,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좀 8월 11일 어제 네.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로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이슈는 됐던 종목인데 지금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계속 어떻게 기다리고 계속 홀딩을 해야 될런지 네. 아니면 뭐 더 떨어질런지. 근데 떨어져봐야 뭐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네, 글쎄요, 어떻게. 언제까지 좀 봐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65,800원을 8월 11일 날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그 지인 추천으로 인해서 예.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주식 방송에서 목표가 9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더라고요. 목표가 9만 원이라는 게 단기 목표가일까 싶기도 한 단기 목표가일지 또 여쭙고 싶은데요. 예. 공모가가 59,000원인가 58,000원인가 그랬죠? 예? 공모가가 59,000원 언저리였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첫날에 좀 윗거리 크게 달고 둘째 날도 올라가는가 싶더니 내려왔습니다. IPO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장 이후에 약 70%의 기업이 6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는 게 통계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8월 달에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덜컥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기업의 내용과 목표가 지인의 추천 이것을 떠나서라도 단타를 조금 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시세가 나오는 기업에 따라 들어가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진단키트 주들을 많이 하셨어요? 시젠이나 수젠텍, 랩지노믹스? 아니,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주식을 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뭐 1년 좀 넘었나요? 네. 근데 뭐, 저는 그 방송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저점에서 사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도 크게 물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가시적 모멘텀이 무언가를 확인해 보고 세 가지 기준에 충족을 하면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기업은 첫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네, 신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덜컥 하셨는데 비중도 50%를 실으셨어요. 뭐 자금의 성격상 나는 그래도 가져가 볼 수 있다. 적어도 1년 동안 한번 가져가 볼래라는 결단이 있으시고 자금의 성격도 그만한 자금의 성격이라면 뭐 베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종식이 되지 않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앞으로 신규 확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이 꼭 필요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SD 바이오 센서랑 시젠 진단 키트의 차이점은 혹시 공부해 보셨을까요? 아니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는 신속 진단 키트에 속하고요. 시젠은 유전자 진단 키트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 매수를 하실 때는 스터디를 하고 매수를 하셔도 우리나라 시장이 나는 오늘 뭔가 결론을 내서 단타를 하겠다라는 급한 마음만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기업에 대한 스터디도 충분히 해보신다면 조금 잃지 않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을 내가 지금 뭐 대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라 나의 여유 자금으로 샀으니까 1년 정도 나는 지켜볼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보유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가 반등이 나올 때 야금야금 현금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셔야 조금 실적 발표가 뭐 다음 주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실적이 뭐 기대 이상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뭐 그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얘기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들려서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급하게 좀 보시지 않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어차피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혹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 줄이시는 거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통해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매수할 때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차트상 저점이거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좀 투자 전략 시선을 가지고 계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 이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나무를 봤다면 또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1, 2부 그리고 3부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현 구간에서는 내가 매도하는 게 저점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심리라는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 저점에서 우상향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좋은 호재거리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그 데이터를 믿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매가 나오고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외인들의 매도세에 공포를 느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심리가 매도를 말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우상향을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보고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숫자상 증가하는 기업,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삼성 SDI를 60만 원, 64만 원 사이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CJ제일제당도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매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지금은 내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 기업이라면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발휘해서 수익 극대화 가시고요.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샀는데 너무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데이터를 꼭 한번 다시 살펴보셔서 객관적인 시각, 냉철한 심리로 시장을 조금 버텨보시는 게 이후 8월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는 조금 더 좋은 시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인내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통화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